물건 하나 살 땐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돈 거래에 있어서는 그렇게 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무모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대비 없이 돈 거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돈거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돈거래 100번 주의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이 돈거래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돈거래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대비를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뭐 소송까지 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함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꼭 원칙을 지키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서 돈거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현찰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을 뵈면 아직도 현찰로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나는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면 저희가 법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희가 현찰로 주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게 내가 돈을 줬다, 돈거래를 했다 라는 점을 전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황 증거만으로 법원이 대충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법원도 현찰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에도 현찰로 줍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현찰로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을 한 10,000개를 치고 싶네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쓰냐, 계약서 쓰면 뭔가 사무적으로 보이고 너무 딱딱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작성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돈거래를 하는지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실 겁니까? 반드시 무기를 지니고 계셔야죠.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돈 주고 나서 작성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 주고 난 뒤에는 입장 완전히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돈 주고 난 뒤에는 상대방이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기가 쉬워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하자고 계속 부탁해야 되고 마치 사정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이후에 돈을 주는 게 원칙이지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후회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이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도 만만치가 않죠. 꼭 계약서 작성할 건데 지금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형편이 급하니까 제일 많이 쓰죠. 일단 돈부터 주고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될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이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돈 주시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계약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라. 금액 언제까지 갚고 이자 이걸 명시해서, 그리고 지원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돈거래가 있을 수 있죠. 이러이러한 걸 충족할 것을 전제로 내가 지원금을 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건 꼭 명시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각각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못 돌려받을 경우를 항상 대비해라. 돈거래 분쟁은 내가 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돈 주기 전에 생각해 두시고 장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돈을 먼저 주고 나서 이 생각을 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담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담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돈 주고 나서 생각하면 늦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진다면 연대보증인,
이제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입니다. 은행이 보통 많이 설정하는데 개인도 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을 해서 책임을 지겠다.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못 갚으면 내가 바로 그냥 집행 들어온다. 그러니까 압류딱지 내가 바로 받을게요 라는 것이 약소보험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으로. 자, 마지막 원칙, 흔적을 많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해요. 한번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게 쭉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 흔적들을 꼭 남기셔야 됩니다. 제가 왜 굳이 흔적을 남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일 좋은 점은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다른 내용의 합의를 했으면 이거에 걸맞는 계약서나 합의서, 약정서 등을 쓰시면 돼요. 쓰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또 문서를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흔적이라도 많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한테 유리한 내용의 변경이라면 반드시 흔적을 남겨놓아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시간 더 줄 테니까 그때 갚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월 말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읍소를 하니까 그럼 5월 말까지 갚아 라고 하면 변제 기한이 연장된 거죠. 만약에 돈을 갚는 입장이라면 유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련돼서 문자 하나 남겨놓는 거죠. 너의 말대로 2개월 뒤에 내가 꼭 갚을게 라는 문자를 남겨놨는데 상대가 응 그래 라고 답변이 왔으면 변제 기한을 3월에서 5월 말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은 너가 3월 뒤로부터 안 갚았으니까 이자를 쭉 더 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을 깎아줄게. 저희가 돈을 갚는 입장이라면 흔적을 남겨야겠죠. 이자 깎아줄게 안 받을게도 마찬가지고 조건을 변경하겠다면 그것도 꼭 흔적을 남겨야겠죠. 저희한테 유리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점은 계약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뭔가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와 약정서, 계약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100점. 자, 그런데 그게 조금 거부감이 있다, 상대방도 그렇다라고 하면 흔적이라도 남겨두시는 게 90점은 될 겁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거래는 절대로 현찰로 하지 말자. 현찰로 하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현찰로 하자고 하면 수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꼭 제발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작성한 뒤에 돈을 주어야지 돈부터 주고 계약서 나중에 작성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 안 할 확률 높습니다. 도망 다녀요. 그럼 우리가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되고 돈 준 사람이 더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 주기 전에 못 돌려받을 경우를 꼭 생각하고 대비하자. 담보를 받을 게 있으면 담보를 받아놓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변동이 되면 최대한 많은 흔적을 남겨놓자. 그리고 이 흔적에는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가 100점, 그게 안 되면 아까 같은 문자 이런 것들이 90점 정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없던 증거를 만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